주한미군과 미국을 믿어달라며 무용론이 나타날까 미국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의 해괴망측한 아프가니스탄 기사에 행여 한국에서 미국에 의지하지 않는 자주국방 바람이 거세게 불까 노심초사하던 차에 부시 대통령 시절 한자리하던 마크 티센이란 자가 한국도 주한미군이 떠나면 아프간처럼 된다며 주한미군을 알아서 잘 모시라는 듯한 막말에 가까운 싹수 없는 말이 나오자 이 발언을 진화하려 백악관은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안보 군사 관계자들은 아직 한국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해 문재인 정부와 이전 정부의 외교와 국방에서의 개념 차이를 모르고 언론을 받아들이는 국민이 변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을 보면 전 국민이 마치 주한미군이 철수할까 불안해하며 미국을 불신하는 정서가 커지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 언론 보도를 시민들이 비판 없이 맹신하는 것처럼 미국에선 한국을 바라봅니다. 그런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제처럼 북한에서 민감한 성명이 발표되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놀아나서 행여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불길처럼 일어나 떼거지 수준으로 안심하라는 메시지와 믿어달라는 메시지를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 군정을 포함하여 80년을 주둔하고도 한국인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변화에 적응하는지를 미국은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제 북한에서 중국 성명 발표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철군을 비판하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무책임한 나라라고 하자 국무부, 백악관, 전 현직 안보관계자,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바라보고 알고 있는 한국과 실제 한국이 어느 정도 다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시어도로 루즈벨트는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왕실, 노력하지도 않고 약간의 힘만 보이면 불의에 저항하지도 않는 그런 민족이 사는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여서 조선과의 조약을 지킬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일본에서 꾸준히 미국에 세뇌한 결과였습니다. 미국이 조선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의 긴 시간 세뇌 작업은 결실을 거둡니다. 미국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일본의 조선을 넘깁니다. 그 인식을 가진 채로 태평양 전쟁 이후를 미국은 설계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민족 지도자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북 신탁 통치를 결정하고 분단시켜버립니다. 약간의 힘만 보이면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국민에 미 군정은 양민을 학살하며 힘을 보여주었고 남북의 정부가 들어서서 분단이 굳어지고 전쟁이 발발할 최적의 조건을 만든 채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전면 철수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은 일본에서 전해 들은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떠했을까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바로 분단되었습니다. 해방된 기쁨도 잠시 미 군정 치하에서 양민학살을 경험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그들이 다시 기득권이 되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자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남북 분단이 행여 영구화될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민족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산가족이 되고 미망인이 되고 고아가 되고 빈민이 되었습니다. 주요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분단이 영구화될까 불안하던 정서는 증오와 절망이란 정서로 남과 북을 바라보고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53년 당시 한국을 평가해 미국 정부에 보고한 CIA 보고서에는 희망이 없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회는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1년이 넘은 1954년 11월에 비준하게 됩니다. 휴전협정이 시작된 1951년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1948년부터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원했습니다. 미국이 원한 주한미군 주둔 방식은 미국 정책에 따라 언제든 철수할 수 있고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주둔을 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국에 불리하긴 하지만 한미상호방위 조약에서처럼 권리와 의무로 매이는 그런 조약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이 시작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밥을 굶지 않는 것과 자손들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살아가는 희망이었습니다. 10분을 1시간처럼 사용해야 했고 돈이 된다 하면 범죄를 빼고 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국내든 국외든 기회를 언제나 찾았고 그런 삶 속에서도 옳음과 그름을 따졌습니다. 최대치의 인내 선을 넘지 않으면 공권력 행사의 시시비비를 뒤로 미루었고 선을 넘으면 격렬하게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신문과 방송이 유일했고 신문과 방송은 권력에 의해 통제를 받았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반공교육이 의무화되어 시행되었고 정부를 불평하는 일은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치러냈고 10분을 1시간처럼 처절하게 살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란 소리를 듣게 될 즈음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IMF 경제 식민지가 되었지만 3년 2개월이란 단기간에 한국은 회복했습니다. 2007년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말로 회고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가 극복하기가 어느 정도 어려웠던 일이었는지를 너무 일찍 극복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회고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열리고 가슴속에 숨겨야 했던 통일에 대한 열망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분출되었습니다. IT 강국으로 불리게 되는 기초가 닦여졌습니다. 신문 방송이 아닌 새로운 정보 유입 통로가 우리 국민들에 제공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언론 매체나 정권의 주장이 아닌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보고 국민이 서로의 의견을 묻고 듣고 나누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의 의견을 묻고 듣고 나누는 것이 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했던 공권력이란 개념이 급속히 변해서 시민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복지나 인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공감만 하게 되면 힘이 자연히 모이는 민족성 탓에 금융위기를 맞이하고도 2년 정도에 탈출했고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지자 3년이 안 된 시간에 원상복구 시켜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방송신문이 가졌던 정보 독점은 무너졌습니다. 언론 권력만이 가졌던 사건을 분석하던 일도 국민의 분석과 날카로운 비판에 무너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퇴임 이후 죽음을 계기로 정치 공감대에 따른 여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대체로 알지만 내가 지지하는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같은 사안을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대체로 사실보다는 정치 성향에 따른 주장에 우리 국민들이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국정농단이라 불린 최순실 게이트나 세월호 같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응에서는 정치 성향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이념 갈등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갈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세계의 유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적응이 워낙 빠른 민족이라 우리 자신도 감탄하지만 우리 민족은 적응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이고 편하고 능률적인 것을 원하고 찾고 가지려 노력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무상급식처럼 공평함이란 것에 끊임없이 다투고 고민하는 모습은 다툼 당사자는 짜증이 제대로 나는 일이지만 치열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다툼인지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툼이고 현재도 아닌 후대를 걱정하는 다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정보의 본질을 잘 파악합니다.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에게 주장하고 반론하는 것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다 보면 서로가 부족했던 본질 파악의 틈을 메우게 됩니다. 북한에서 이런저런 일에서 불평을 자주 합니다. 그 불평을 정치 성향에 따라 약간의 색을 입혀 정치적 주장을 하지만 사실 북한의 주장이 우리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뭘 주장했다 하여 불안에 잠 못 자고 근심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국민이 있나요? 정상적인 모습보다 비정상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았고 점잖은 말보다 거친 말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 무뎌진 이유도 있지만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워낙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국민 정서의 여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한의 발언에도 그러한데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이런 일은 우리 국민의 관심은 많이 끌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걱정하거나 그 일 때문에 믿었던 미국에 불신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반응이 갈리긴 하지만 그 사건의 본질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관계자들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염려하는 국민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주한미군의 목매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된 듯합니다. 그래서 철수 요구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툭하면 떼거리로 나타나 저렇게 안심해 달라며 믿어 달라며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국을 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통은 최근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과거에 가치 없는 정보나 판단을 버리지만 미국은 일반적인 그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입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대한민국도 인정하려 하니 어제는 저 말, 오늘은 이 말, 내일은 또 다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아프간처럼 된다며 무서우면 미군이 떠나지 않게 잘하라는 말이 나오자 세계 군사력 6위, 경제력 9위 국가를 감히 깎아내리지 말라는 말로 백악관이 반박하면서 미국을 믿어 달라는 말이 동시에 쏟아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을 다 인정해버리면 대한민국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전작권 반환, 소파협정 개정을 미국이 거절할 명분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도 미국도 북한도 답답한 현재이지만 지금까지처럼 대한민국은 헤쳐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